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인데요. 인간의 삶. 자, 자연재해 유형에는 기후와 관련된 것들 있죠.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홍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가뭄, 비가 안 내리는 거죠. 폭염, 너무나 더운 겁니다. 열대야 막, 그쵸? 폭설, 눈 많이 오면 또 막 저번에 한번 눈 많이 와서 막 강남 일대가 어 집에 오는데 다들 차를 타고 끌고 오는데 엉망이 됐죠. 그쵸?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서 거의 새벽에 도착하는 한파. 너무나 추워가지고 기온이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동파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열대 막 저기 아파트가 터서 막 폭포처럼 물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 그게 바로 한파입니다. 열대저기압, 태풍이죠. 태풍. 여러분 이런 태풍은 어디서 가장 심하냐면 남해안과 제주도. 제주도에서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비가 위에서 내리지 않고요. 막 옆으로 막 오른쪽 왼쪽 막 사방에서 내리기 때문에 우산은 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형과 관련이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지진.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적지만 저번에 포항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한번 있었죠. 화산. 그렇죠? 화산 한번 터지면 막 화산재가 날아다니고 지진 해일 바다로 밀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형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거는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문제 되겠지? 자, 홍수는 어떠한 피해를 보냐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산이 막 무너지죠. 가뭄은 뭡니까? 여러분들 식수 및 용수가 부족해지고요. 농작물이 고사해요. 그냥 쪄 죽어요. 농작물들이 막 배춧가루 폭등하고 막 이러잖아. 이런 것들이 가뭄도 심하고 요즘 홍수도 심해요. 폭설입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있죠. 교통혼란 초래. 약한 구조물 붕괴되면 비닐하우스 겨울에 막 농작물 재배되는데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면서 그걸 견디지 못한 비닐하우스들이 붕괴되는 거죠. 열대 저기압은 태풍인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 침수 피해나 막 이런 게 일어나고 막 지붕이 날아가고 막 그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막 집에 막 물이 새고 그치? 물이 셉니다. 그 다음에 막 차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지진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용암, 화산가스, 화산재해 발생하는 것은 화산활동이죠. 농작물과 주거지 파괴, 화재 발생과 화산재에 의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일어나죠. 그치? 뭐 항공기 운항 폭설도 일어납니다. 폭설. 눈이 많이 내리면 제주도에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못 뜨잖아.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그치? 이런 것처럼 열대 저기압이 너무 심할 때도 비행기가 운항의 차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산재로 날라서 국제 항공들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치? 이런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뭐로 인한 거야? 환경,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세계지도를 보면 지도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입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큰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이런 지역에 뭐가 있냐면 신기 조산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진과 화산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대부분 지진의 활동이 활발해요. 이쪽에 여러분 히말라야 조산대 여기 이런 데가 왜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냐면 요 밑에 판이라는 게 있어. 그 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거든. 일본이 자주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판과 판이 세 군데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판과 환태평양 판이 서로 만나면서 여기가 지진과 화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판과 판이 부닥치는 지역, 즉 로키 산맥도 이 환태평양 판과 아메리카판이 서로 부닥치는 거거든. 이쪽도요. 요 안데스 지역은요. 아직도 지진, 여기 다 지진이 유명하지만 안데스는 지진뿐 아니라 화산 폭발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 요 지역은 화산 폭발도 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 화태평양 조상대를 뭐라 그래? 이 환이 고리환자야. 반지, 그 고리. 그래서
고리, 불의 고리다라고 부르잖아. 여기가 불의 고리라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요 인도네시아나 그 다음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 있는 지역이나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나 여기 유럽 남부 지역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지역이죠.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지진이 활발하다. 판과 판이 서로 만나서 서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안전하고 쾌적한 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34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역할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안정권이라고 부르고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무슨 건? 환경권이죠. 그치? 이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헌법에 국민의 안전할 권리, 그치?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뭡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 그치? 내진 설계가 뭐냐면 화산에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에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거야. 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너무 단단하게 져놓으면 지진이 일어나면 콘크리트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치? 이게 바로 내진 설계인데 내진 설계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2000년 이후에 대부분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기 경보 시스템. 그치? 미리 예보도 해줘야 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그 즉각적인 복구. 이게 너무나 잘 안 되죠. 스마트 재난 관리와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진에 대한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지진 1년에 막 80번씩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포항처럼 그런 대지진이 일어날 때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복구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미흡해 있다라는 거, 한국은. 재해민의 보상과 재해민 지원 대책, 특별 재난지역 지정하고요.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풍수의 보험도 들어놔야 됩니다. 시민의 노력은 뭡니까? 안전교육을 좀 받아놔야 돼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붕괴할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치? 무분별한 개발 자재를 촉구합니다. 그치? 우리가 너무나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강남에서도 여러분 산사태가 일어났죠. 그 잘 사는 동네 강남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난개발하고 있는 거야. 무분별한 개발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개발을 할 때 안전에 관한 소홀한 업무들을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구합니다. 그치?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연은 우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국민의 안전의 권리의식이 좀 필요하죠. 됐나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멕시코는 2011년 강한 지진으로 인해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멕시코 남부 빈민촌의 피해가 컸으며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여기 폭염이고 여기 뭡니까? 지진이죠. 지진과 폭염입니다.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여러 국가의 사상 최고의 기온을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폭염에 이어 극심한 가뭄으로 라인 강의 수위가 낮아지며 일부 지역에서 선박 운행이 중단돼. 얼마나 낮았으면 선박 운행이 중단됩니까?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억. 지갑판의 움직임. 그쵸? 화산은 판과 판이 서로 부닥치니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그치? 니은은 안전하고 쾌적 환경에 살아갈 권리죠? 맞죠? 맞고요. 디귿은 시가주와 농경지의 가뭄, 침수 피해? 이건 홍수지, 홍수. 니을은 열대 저기압? 이건 태풍이죠, 태풍. 폭염과 가뭄이 아니라 태풍입니다, 태풍.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맞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2번입니다. 표는 우리나라 자연재해 행동의 요령 일부입니다. AB에 들어갈 지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태풍이죠. 이건 태풍입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한 지진이겠죠. 가스 전기불을 끄는 거. 지진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뭐에 대비하는 겁니까? 태풍. B는 지진에 대비하는 거죠. A는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에 영향을 줍니까? 태풍은 어느 계절에 영향을 줍니까? 여름에 많이 주죠. 겨울엔 폭설, 여름입니다. 틀렸고요. A는 주로 지갑판의 경계의 빈번, 이건 지진에 관한 얘기죠. A가 아니라 나에 관한 지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진. A는 열대상에 발생하여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폭풍우를 동반합니까? 폭풍우를 동반한대. 맞죠? 열대상에서 발생한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그치? 고위도로 이동해서 답은 몇 번? 3번이네요. B는 중국 내륙과 사막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B가? 아니죠. 이거는 가뭄이죠. 가뭄. 가뭄입니다. 가뭄. 사막화 현상으로 인한 가뭄.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려. 이건 폭설이죠. 폭설입니다. 폭설. 그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요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인간과 학자들의 견해들을 보면서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